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대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아서요.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여야 각 당에서도 이 대권 잠룡들의 세몰이 경쟁이 아주 본격화됐는데 여당인 민주당 쪽 움직임부터 좀 볼까요? 예, 여당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고, 네.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이 대선에 뛰어들어서 경쟁 관계가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경선 일정의 연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네. 그게 지금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태예요.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야 반대하는 게 뭐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뒤에서 추격하는 입장인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 친문 진영에서는 연기하면서 시간을 좀 벌고 그 사이에 혹시 이제 친문 진영이 후보를 옹립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논란이 되면 결국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당내 계파 간의 싸움이나 다툼, 분열로 가면 대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당대표가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실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원칙을 지키자. 왜냐면 지금 당원 당규상에는,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대선 후보를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원칙적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 사실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내 계파 갈등이 부각이 되면 대선 하기도 전에 어쨌든 대선 후보들 간의 어떤 갈등 요소로 부각이 돼서 한 팀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대선의 경쟁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 시기를 놓고 민주당 내에선 논란이 계속되는데 크게 좋은 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재명 지사가 격돌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렇죠. 각 후보별로 좀 살펴볼까요?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선에서 장단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근데 사실은 물밑에서는 경선 연기론에 쫓아가는 입장,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연기하는 쪽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그거 얘기 안 해요, 당연히. 겉으로 얘기하면 이게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그 원칙을 완전히 그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들한테는 그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시간을 더 벌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의 상황으로 분위기만 본다면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는 게 더 나은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연기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되면 그 지지율이 이제 물론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절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유불리를 물어보시면 저는 현재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한다 해도 한 달, 두 달, 길어도 두 달이고 아니면 한 달 정도 연기한다고 치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크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유불리를 그냥 따진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은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11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당권 주자들도 많기도 하고요. 지금 난립하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홍문표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네. 한 상황이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있고요. 이준석 네. 전 최고, 그리고 지금 김웅 의원도 네네. 지금 있죠.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아마 이제 이준석 전 최고하고 김웅 의원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그게 그냥 시도를 할 겁니다. 두 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쇄신할 수 있는 인물, 젊은 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두 명이 나오면 사실 표가 갈리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을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초선이나 새로운 인물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힘이 실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구 간의 갈등, 신구 간의 대결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그 유리한 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그 김웅 의원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주호영, 나경원 이렇게 이제 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것도 생각입니다만 네. 그렇게 아마 진영이 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 적합도 조사고, 그건 일반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저는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이제 쇄신이나 이런 부분들의 명분은 있지만 당대표는 그래도 중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조호영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중에 누가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구 갈등 중에서 조심스럽게 중진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분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김웅 의원과 뭐 설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렇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죠. 전 대표의 복당 문제는 모든 후보들에게 불리한 사안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5명 중에 4명은 복당을 해도 된다,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당대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되더라도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고 그분이 최고위원회 꾸리고 그리고 나서 아마 복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 그 의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진들 같은 경우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다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그렇다고 하면 복당이 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그 시기로 보면 이번은 이제 당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까지 다 꾸려지고 나면 그 이후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6월 11일 이전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이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도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있어서 이 3명이 함께 복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이런 얘기도 나오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분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대표가 누가 되고 대표가 누가 선출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당의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섣불리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본인한테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면 홍준표 전 대표하고 함께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유리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입당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입당의 시기를 저울질할 거다. 가능한 늦추면서 본인들이 더 많은 어떤 그 이점을 갖는 시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본인들이 들어가서 대선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출 때 그때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것은 당장 빠른 시간 안에 입당을 같이 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가려고 지금 하는 네네. 거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니까 홍준표 의원은 뭐 아마 빠른 시간에 될 것 같고 빠른 시간에 나면 제가 이제 아까 전당대회 끝나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더 두고서 좀 지켜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계속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언젠가는 등판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5월 말이나 6월 초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늦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5월은 아닌 것 같고요. 빠르면 6월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저는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연계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 선발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선출되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추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한 6월 정도 그 정도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빨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바꿔보면요. 오는 21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의제가 어떤 거죠? 일단 주요 의제는 한미 이제 안보 공조와 함께 북한 문제 해결이죠.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된 게 주요 의제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 좀 끌어내는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북미 관계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미 평화 프로세스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반도체 회의가 또 열리잖아요. 이때 그렇죠. 삼성전자를 초대하기도 했는데 그럼 삼성 이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물론 삼성이 반도체 개발에 이제 가장 앞장서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삼성이 이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사실은 자동차 생산에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조라든지 아니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의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삼성 그게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해서 삼성이 이런 이제 반도체 생산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좀 확장시키고 그걸 세계 경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기여하는 그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압박이 있지 않을까. 바로 다음 날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의제를 딱 여쭤봤을 때 북한 문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의 길로 빠르게 나올 수 있게 협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 어떤 해답을 내려올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원칙론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은 트럼프 정부 행정부와 다른 점은 대화와 협상은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보는데 압박과 제재도 계속 가지만 대화하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 위주로 했고 대화를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화와 제재를 계속하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도 bottom-up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의제나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와야지 위에서 결정해서 밑에서 따라가는 형식의 그런 형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전달되는 탑다운 방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논의하다가도 제대로 논의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서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서 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뭘 시행하게 되면 밑에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삐그덕거리게 되고 거기에 충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번 물꼬가 트이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북한 백신 외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것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협상이라고 하는 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에 뭔가 제공을 하고 또 반대국으로 뭘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협상이 그런 건데 네. 백신이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예컨대 본인들은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뭐 그건 누가 봐도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이제 치료를 위해서 백신이나 아니면 뭐 미리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미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북한과의 만남이나 아니면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교류와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함께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백신을 통해서 외교를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이건 열리고 나서 또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